반갑습니다. 김스컬TV입니다. 오늘은 수출무역업 4강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방법과 비즈니스상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건을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해서 수출하는 경우라면 국내 공급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내국 신용장과 구매 승인서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해당 강좌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겁니다.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서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중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바이어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공급업체와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은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보내도 되고 해외 공급업체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도록 해도 됩니다. 중개무역에 대해서도 차후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럼 계약 체결 후 수출자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이 체결되고 수출자가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작성해서 수입자에게 발송하면 수입자는 합의된 결제 방식에 따라 물품 대금을 송금하거나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대금이 입금되거나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자는 계약된 물건을 준비해서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 선적하면 됩니다. 운송, 보험, 통관 등의 업무는 수출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각각 포워더, 보험회사, 관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운송이나 보험,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물건이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분실이 되거나 파손될 수도 있고 물건은 무사히 도착했는데 품질 불량 등 이유로 크레임이 걸리거나 물건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무역업자로서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운송 도중에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를 대비해 계약 조건에 따라 적하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적하보험에 가입한다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무역업 초보인 경우에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강좌를 통해 차근차근 익혀나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물건은 이상 없이 도착했는데 품질 불량 등의 이유로 크레임이 제기될 경우에는 가급적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물건에 하자가 없는데 악질 바이어의 물품 대금 지급 불이행 목적으로 악의적 클레임이 문제인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소송 등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지만 거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규모를 제하고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환율 하락으로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차익을 한국보험공사에 환수당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맨의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비즈니스상의 기본적인 에티켓을 꼭 알아야 할 예비 지식 등을 갖춰야 합니다. 비즈니스 영역이 세계로 확대되면서 외국인과의 교류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섭이나
해외 거래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능력과 대화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다른 면에서 다소 미숙하더라도 비즈니스상의 언어적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지적받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어 실력 이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장에서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서 침묵하는 것은 겸손의 미덕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가 달린 문제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야기의 요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기 나름대로 중요사항을 정리하여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합니다. 서로가 솔직하게 자기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진정한 신뢰가 생기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비즈니스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의견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또한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중에 진정한 교류가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법상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말이 반드시 문법적으로 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말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손짓, 발짓 모든 수단을 동원해 봅시다. 그러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근본적인 자세가 있다면 세부적인 것은 시행착오 연속이 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넷째, 대화 내용에 있어서 대등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상호 관계라는 전제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이익을 제공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 회사의 교섭에 임할 때 상대방의 누구든 말하는 내용이 상대방과 동등한 수준에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화 기술은 별개로 상거래의 경우 자기 회사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상대 회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을 확실히 인지해야만 합니다. 비즈니스맨에게 자기 동일성이란 무엇보다도 자기 업무에 대해 정통해야 하며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키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상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효과를 더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점이 요구됩니다. 다섯 가지 포인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사전에 계획이 충분하게 세워져 있을 것.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목표에 맞는 당면 목표가 명확히 세워져 있을 것.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당면 목표가 명확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상대에게 일반적으로 끌려가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제시 능력. 이때는 언어적 능력도 포함하여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일단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고 상대의 제안이나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넷째, 지식. 대상이 되는 주제 영역뿐만 아니라 주변과 배경, 사정까지를 포함한 모든 충분한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모든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단지 피상적인 커뮤니케이션만으로 상황을 파악하면 큰 오산이 생길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축적해야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사고 능력. 요점을 파악하는 판단력이 있어야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직접 대면에서 하든 문서 교환으로 하든 요점을 파악하는 판단력을 갖춰야 합니다.
주고받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겠으나 그보다 무엇을 말할까 하는 내용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용건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한 것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첫 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화에 있어서의 간결, 명료, 단순 세 가지를 의사소통의 황금 규칙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럼 다음 토픽으로 보편적으로 명함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명함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함은 구매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손쉽고 편리한 자기소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기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기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은 경우 구매자들은 현재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시간에 마지막 장르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인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에티켓입니다. 에티켓을 잘 익혀서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역이 되도록 합시다. 첫 전화는 짧고 정중하게 어디든지 처음 컨택할 때 좋은 인상을 남겨야 다음번에 연락에도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 위한 만남은 첫 전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의 만남이 10번의 첫 전화 후가 될지 100번의 첫 전화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첫 전화 컨택 후 진정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약속 시간 지키기.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비즈니스 에티켓의 기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5분, 10분, 심지어 30분 정도 늦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비단 구매뿐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상황입니다. 기본 에티켓은 시간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미리 나가서 기다리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성이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할 시에는 언제가 닥칠 위험 부담을 각오해야 합니다. 택시 탈 때.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하지만 내릴 때는 땡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해 구하기. 서양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창문 하나를 열 때에도 상대방의 양해를 구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방이 관련된 것이라면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이 미덕이라 하겠습니다. 첫인상. 사업상 만난 사람들끼리는 보통 가볍게 악수를 합니다. 대화 시 금기시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의 대화 주제로서는 정치, 종교 이야기 또는 가족관계 이야기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만난 여성에게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는 것은 커다란 신뢰입니다. 선물하기. 서양에서는 우리의 정서와는 다르게 선물을 준 사람 앞에서 선물을 꺼내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따라서 선물을 받고 상대방 앞에서 뜯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양에게 선물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했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는 캐나다 바이어, 즉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미리 메일로 한국의 전통적인 인형을 선물로 보내고 싶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우편으로 보내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물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통성이 묻어나는 그러한 선물이 좋은 겁니다. 사양과 거절. 서구인들은 자신들이 정말 싫으면 당당히 노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사양이 아니라 완전한 거절입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이 아니라 사행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커다란 신뢰인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노라고 답하면 그것은 사행이 아니라 거절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디 랭귀지. 서양어의 바디 랭귀지는 우리와 반대로 이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수출 계약 후 물품 공급받는 방법과 비즈니스상의 커뮤니케이션과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역 상담을 위한 영어 회화 요령에 대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